헤지펀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죠? 엄청난 수익률의 대명사. 하지만 말이죠. 그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숫자의 이면을 파헤쳐 보면서 헤지펀드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아주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헤지펀드는 정말로 시장을 압도하는 알파라는 걸 창출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이 신화의 진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성과라는 신화에서 출발해서 그 숫자를 만드는 데이터의 함정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숨겨진 위험 2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영화에서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 거의 금융계의 마법사처럼 나오잖아요? 시장 따위는 가뿐하게 이겨버리는 엄청난 수익, 즉 알파를 창출하는 천재들의 집단. 바로 이런 신화 말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와, 여러 헤지펀드 전력들이 꾸준하게 시장을 이기는 알파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전환사채 차익 거래는 월 0.39%씩 초과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와, 헤지펀드는 정말 시장을 이기는구나 싶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좀 수상한 느낌 안 드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의심,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첫걸음입니다. 데이터 그 자체를 의심하라.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번지르르한 숫자 뒤에 어떤 심각한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생존 편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헤지펀드가 생겨났다가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실패한 펀드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제외돼요. 그럼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뭐죠? 네, 결국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기록뿐인 겁니다. 당연히 평균 성과가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번째 함정은 한술 더 뜹니다. 바로 사후 기입편이라는 건데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펀드가 몇 년간 조용히 운영되다가 엄청난 성공을 딱 거둬요. 바로 그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서 좋았던 과거 기록까지 전부 소급해서 채워넣은 거죠. 맞아요. 성공한 다음에야 과거 기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이미 평균은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데이터가 아주 깨끗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쓰는 성과 평가 모델들은 헤지펀드의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가로축은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얼마나 팔기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펀드의 초과 수익률, 바로 알파입니다. 어때요? 뚜렷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관계가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기 어려운 자산을 많이 담을수록 겉으로 보이는 알파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펀드 매니저의 천재적인 실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그런 위험한 자산을 보유한 대가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알파의 상당 부분은 진짜 실력이 아니라 돈이 묶이는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 즉 유동성 프리미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헤지펀드의 숨겨진 위험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위험한 녀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유형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일부 헤지펀드 전략의 수익 구조인데요. 이게 마치 보험을 팔고 보험료를 받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고가 안 나면 작고 꾸준한 수익, 즉 보험료를 얻죠. 하지만 만약에 거대한 사고가 한번 빵 터지면 그동안 번 돈을 다 토해내고도 모자랄 만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전통적인 모델로는 이런 비대칭적인 위험을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 A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처럼 수익과 손실이 비교적 대칭적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B를 보세요. 평소에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낭떠러지처럼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위험의 실체인 거죠.
이 문구가 꼬리 위험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나심 탈레브가 말한 블랙스완, 즉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평소에 동전을 열심히 줍지만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그 거대한 증기롤러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위험이 단지 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1990년대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줄여서 LTCM이 바로 교과서적인 사례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금융 드림팁이 운영했던 펀드였어요. 수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1988년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 하나의 블랙스완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꼬리 위험이 현실화된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헤지펀드 성과의 숨겨진 문제점들을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런 환상에 현혹되지 않고 헤지펀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헤지펀드 성과 보고서를 보실 때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세요. 첫째, 이 데이터 생존 편의나 사후기 편의는 없을까? 둘째, 이 수익의 진짜 온천은 뭘까? 셋째,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비유동성에 대한 보상은 아닐까? 넷째, 혹시 내가 모르는 블랙스완이나 꼬리 위험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옵션을 파는 것처럼 한 방에 무너질 위험은 없는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투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를 보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력입니다.